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는 오늘도 목발 투혼. 이게 너무 웃기네요, 목발이. 목발이 아니라 철발이네요, 철발. 아, 근데 쇠발. 보니까 저 천도 일부러 두른 건가요? 원래 있는 건가요, 저거? 샀어요, 쿠팡에서.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 팔이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데 멍들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저 오래 하면 팔 근력 진짜 좋아지는데. 안 좋아. 오래 하면 안 기계체조, 되죠? 오래 하면 안 도마 되죠. 이런 거. 지금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제 9일 차거든요. 9일 차. 2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빨리 저거 집어치우고 싶어요. 보통 예전에 이제 목발을 한번 짚은 다음에는 목발 저 버리라고 하죠. 태우고 막 예전에 네. 그랬거든요. 다시 잘라버리고 하지 다시는 안 말라고. 한다고. 아 그래야 되겠다. 나중에 후회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때 놔둘 걸. 저도 그래서 또 샀어요. 저거 아니 목발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요새 그 두 발로 땅을 디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행복한 건지. 건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역시 목을 건강이. 말을 못할 때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거구나 하고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이제는 이제 걸을 수 있음에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네. 잃지 말자. 근데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끔 리모컨 멀리 있을 때 목발 이용하기 좋아요. 앉아서 그거 원래 효자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웬만한 근력이 있어야 될 이게 거예요. 계속 무거워서. 앉아 있고 아니면 계속 누워 있는 것밖에 못 하니까 이것도 죽을 맛이에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고 엉덩이가 네모네모해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레고가 되겠네요. 오늘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아, 오늘 그 병원 간다고 했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발로 걸어서. 제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린 벨호가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고강도 어디 갔나요? 고강도. 고강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첫 경기니까. 제일 중요했거든요. 첫 경기에 모든 걸 걸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 16강 행 여부가 가장 많이 걸려 그렇긴 하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긴 한데 16강 결정전이라도 뭐라고도 불렸는데. 그렇긴 한데 그쵸? 긍정적으로 네. 보자고요. 실수에 무력해진 고강도 축구. 아직 두 경기 남았다. 우리가 실수 물론 먹지 말아야 될 골이었죠. 두 골 다. 안 먹을 수 있는 네. 골이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지만 무엇보다 골을 넣을 수 없었다는 게 더 네. 아쉽죠.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인 장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콜롬비아가 훨씬 좀 좋은 장면이 많지 않았나. 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았고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네네네. 뭐 두 골 먹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먹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반전에 두 골 먹혔기 때문에 후반전에 또 뭐 한 골 쫓아가는 흐름만 나왔더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연히 그렇게 항상 그렇게 다 기대를 했고 또 네. 고강도 그쵸, 체력 후반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체력적으로 후반에는 좀 압도를 하면서. IT 출정식 또 좋았던 기억을 그렇죠. 회로를 근데 돌리면서. 콜롬비아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네. 압도적인 몇 선수가 좀 보였어요. 네, 압도적인 그 9번이었나요? 와, 라미레스. 9번 잘하던데. 거의 뭐 통곡의 벽이죠. 그럼 네. 그 정도면. 피지컬도 그렇고 약간 볼 잘 두르는 김민경 선수, 김민경 씨 보는 듯한. 민경 언니요? 아니, 지금 아니 김민경 씨 약간- 잘하잖아요. 아니, 근데 볼 다루는 실력도 선수죠 맞아요. 김민경 선수죠. 씨도 거의 볼 잘 다루죠. 슛발도 좋고. 김민경 플러스 이정은 느낌. 콜롬비아의 김민경과 콜롬비아의 그 카이세도. 카이세도 우주의 인물이었는데. 그 선수는 참 그 굉장히 몸도 작고 마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축구를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초반에 좀 들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고수야 고수. 고수야. 그 설명이 있었더라고요. 카이세도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콜롬비아의 네이마르 같다? 한국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별명이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네이마르예요. 네이마르. 근데 진짜 그 네이마르의 볼 다루는 주특기가 게 약간 그 슬로우 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남미 특유의 이게 천천히 있다가 팍 가는. 근데 그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뭔가 측면에서 뭔가 한번 엑셀에 밟더니 어느 순간 그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가서 슛을 날려버렸잖아요. 템포를 아주 잘. 윤영글 골키퍼가 물론 실수는 했지만 굉장히 잘 찼죠. 맞아요, 네. 잘 찼고 그 슈팅을 내준 것도 살짝 실수가 좀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고. 근데 내지는 잡기가 안 되는 공간인데. 그 네이마르 맞네 싶은 게 전반이었을 거예요. 사이드 라인에서 공을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발을 거꾸로 깽깽이 하듯이 이렇게 그쵸. 옆발을 잡는 게 네이마르가 그런 장난식으로 잘하거든요. 장난스럽게 네. 그러니까 공을 대충 차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잘 다루는. 네. 그러면서
얄미워. 약간 사실 긁는 열받아.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라 여봐라 딱 하고 봤는데 후반에 그 우리 실점 장면에서 그게 하프라인에서 높게 찬 공을 터치하는 거 퍼스트 터치 한번 보세요. 퍼스트 터치가 바로 수비 한 명을 바로 제낄 수 있게 퍼스트 터치를 잡더라고요. 높은 공을. 그러면서 하프라인부터 그를 혼자 질주해서 들어가서 드리블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접어서 바로 가마차기 슈팅. 이 선수 클래스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낀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 선수 콜롬비아가 보니까 생각보다 잘했어요. 맞아요. 이 선수 보니까 14살에 성인팀에 데뷔한 선수더라고요. 네. 예, 14살에 데뷔해서 국내 리그 득점왕했고 네네네. 아 지난주에 많이 지난주에 다 준비했죠. 맞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올해 레알 마드리드 갔는데 그래서 월드컵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거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러게요. 18살에 18번 등번호 달고 네. 잘한다. 잘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이강인 선수의 느낌 정도 될 것 같아요. 콜롬비아 음. 국민들이 생각하는. 네, 성장기를 또 다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IT전을 많이 떠올렸던 게 선발 명단을 보면은 IT전하고요. IT전이 가상 콜롬비아전이었잖아요. 네. 골키퍼 빼고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똑같았어요. IT전하고요. 그리고 3백인 것도 똑같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IT전에서 문제는 초반에 IT한테 한 초반 15분 정도 완벽하게 밀리면서 속도에 완전 당황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추요주 시프트를 써서 추요주 선수를 상대 선수 한 명에게 붙이면서 경기 흐름을 좀 바꾸고 우리가 뒤집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반대였어요. 추요주 선수 시프트를 처음부터 쓰긴 썼어요. 라미레즈 선수를 따라다녔거든요. 계속. 맞아요. 맨투맨 그리고 완전. 3백이었고 전반 20분 동안은 우리가 엄청 흐름이 좋았거든요. 좋았죠. 맞아요. 좋았죠. 슈팅도 그래서 피가 날렸어요. IT전과 반대로 초반에 이렇게 흐름이 좋고 이 정도면 골 나겠다 싶었는데 축구는 흐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골 넣어줘야 할 상황에서 못 넣고 그 조소연 선수 첫 슈팅이 수비 맞고 뜨고 최유리 선수 슈팅 골키퍼에 막히고 지소연 선수 프리킥 그대로 정면으로 가고 좀 뭔가 몰아치다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핸드볼 파울이 파울이 나오고 나왔죠. 진짜 이 흐름 하나에 이 경기력이 확 그렇게 되는 게 아직 우리 선수들의 고강도 체력이 올라왔을지 모르고 약간 경험이 많았을지 몰라도 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콜롬비아가 우리가 초반에 막 몰아붙일 때 콜롬비아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휘저었을 때 자기 자리 딱 지키면서 정말 흔들림 없이 특히 라미레즈의 모습을 보면 진짜 흔들림이 없다. 네. 오히려 얘들 그러니까 신나게 때렸는데 꿈쩍도 안 하는 느낌. 그렇죠. 추효주 선수가 그런데 물론 잘 막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나. 왜 안 되지? 이런 느낌. 그 추효주 선수가 물론 이제 잘 막았지만 그 맨투맨 수비를 하면서요. 약간 아등바등한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그렇죠. 덩치 차이가 네, 있었기 때문에. 체격 차이가 크니까 아무래도. 와, 그리고 진짜 볼 간수하는 능력은 진짜 약간 농구로 치면 약간 현지혁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은데 공 잘 다루고 그리고 뭐 패스 주변에 연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뭔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주변 선수들 뭐 얼굴이 보면서 또 표정이 없잖아요. 무표정한 진짜 좋은지 싫은지 얼굴 표정으로는 알 수 없는. 다 단단해 보여가지고. 추효주 선수가 막을 방법이 진짜 태클로 반칙으로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네.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안 피지컬 밀리니까. 차이가 크니까. 콜롬비아가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황금 세대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했지만 콜롬비아는 황금 세대 첫 월드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세가 그러니까 뭐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 최근 3번 연속 준우승했죠. 그랬을 거예요. 네 차례 대회에서 3번. 3번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팀. 이제 황금 세대가 자라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 팀. 그런 역시 그런 기량이 확실히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콜린 베러가 고강도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어떤 영향이 있었냐라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왜 고강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32개국 중 평균 연령이 전체 1위입니다. 그렇죠. 28.9세. 28.9세입니다. 콜린 베러 감독도 이걸 생각하고 이게 KC 선수가 낮춰줬는데도 이 정도 높거든요. 확 낮춰졌는데도 KC 빼고 박은선 빼고 일단 이 정도로 연령이 높다 보니까 콜린 베 감독이 현대 축구 트렌드라는 게 강한 체력과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을 생각했는데 이걸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나이 많은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해서 고강도를 훈련을 목표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강도로 갔는데 IT전에 우리가 약간 착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IT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적으로 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경기에서 후반에 체력이 떨어졌고 반대로 우리는 체력을 후반까지 유지했지만 IT에 비해서 더 그 체력이 좋았던 걸 느꼈던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체력적으로 과연 얼마나 우위했을까라는 스탯을 보면은 살짝 우위 정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뛴 거리를 보면은 우리가 101.6km를 뛰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가 101.4km예요. 아, 별로 차이가 없네요. 별로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콜린 벨 감독이 가장 중시했던 우리가 공을 빼앗겼을 때 빠르게 전방 압박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공을 되찾아오느냐 이런 그게 볼 리커버리라고 해서 속도가 나오거든요. 속도와 시간이 나오던데 보니까. 평균 시간이 콜롬비아가 20초, 우리가 20초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콜롬비아가 물론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한 2세 이상 낮아요. 26.1세. 더 기동력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콜린 벨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이벤트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4, 5주에서 체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현재 월드컵에 나오는 콜롬비아는 월드 클래스 체력 수준이다. 우리가 이제 그 수준에 맞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콜롬비아를 뛰어넘을 정도의 고강도 체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이 많은 선수들을 갖고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후반에 더 체력을 우위를 앞세워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 경기 결과가 나오잖아요. 후반에 우리 슈팅 한 개도 못 때렸습니다. 네, 못했죠. 우리만 고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 다 고강도 하고 있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디폴트 값. 네. 저는 뭐 그런 띵거리도 그렇지만 이 패스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총 257개, 우리나라가 157개 이렇게 100개가 차이 났는데 그러니까 볼 연계도 좀 네.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소연 선수가 줄 데 없어갖고 계속 뭐 뒤로 많이 내려오고 혼자서 몰고 가는 장면들이 꽤 몰고 가다 있었잖아요. 빼앗기고 협력 수비에 빼앗기고 네. 성공률에 있어서도 콜롬비아가 71%, 우리나라가 59%, 한 10% 정도 이상이 차이 나갔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기가 풀린다 싶으면은 결국에 패스가 오가면서 선수들의 케미가 딱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조금 많이 보이지 미진하지 않았나. 패스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다 막히는 느낌이었어. 그게 지소연 선수가 우리 이민아 해설위원도 경기 전날 분석할 때 얘기했어요. 지소연 선수가 풀려야 우리 팀은 풀리는 경기다. 지소연 선수가 어시스트든 골이든 패스 그 기점 역할을 하든 모든 그 발끝에서 공격이 시작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소연 선수가 뭐 지소연 선수의 부진이라고 보긴 그래요.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공을 패스를 찔러줄 공간들이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콜롬비아가 정말 조직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공간을 잘 지배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잘 하더라고요. 수비 잘하더라. 근데 전반에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실점 빼고는 전반 20분까지는 그 전반 전체적으로 네, 봐도 전체적으로- 실점 빼고는 네. 후반에 잘하면 뒤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후반전은 갈수록 좀 네, 밀리는 느낌이 예. 있었어요. 일단 뭐 잘 때릴 기회 자체가 별로 수 없으니까. 자체가 저는 기록만 보고 봤는데 놀랐던 게 후반에 우리가 슈팅이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고 있는 팀이. 반면에 콜롬비아는 후반에 콜롬비아가 오히려 후반에 약간 좀 내려섰죠. 그렇죠. 내려선 상태 지키기 위해서 내려선 상태에서 콜롬비아는 역습으로 슈팅을 10개 때렸어요. 후반에. 와. 바로바로 때리던데 네. 우리는 그 바로 가기까지가 많이 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반 추가 시간 이금민 선수의 헤더골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추격 분위기로 갈 수 있는 2대1로 상황이어서. 끝났으면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네, 슈팅이 좀 약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월드컵 첫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0패를 당했습니다. 네. 4전 전패인데 우리가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16강에 갔잖아요. 네. 이때도 브라질한테 2대 0으로 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스페인을 이겼죠 그때. 스페인을 네, 2대1로 이긴 스페인한테 거죠.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16강에 갔었는데 1승 1무 1패였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독일을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독일 저희 뭐 저희 독일 이겼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같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기잖아요, 저희. 지금 이겨도 힘들어요 지금 사실. 이겨도 솔직히. 힘들긴 하죠. 모로코 일단부터 일단 모로코를 무조건 잡는다고 보고 콜롬비아도 당연히 모로코를 잡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콜롬비아 2승 독일이 우리가 콜롬비아를 잡아주고 먼저. 독일이 콜롬비아를 콜롬비아 잡아야죠.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독일 잡으면 2승 1패가 세 세 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골득실 다득점 진흙탕 싸움으로 순서거든요. 가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2골을 먹고 졌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고 독일은 6골을 넣고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와, 독일 유리한 또 입장이어서 우리가 독일을 크게 이겨야 됩니다. 일단 모로코를 크게 일단 모로코를 이겨놓고 모로코를 이겨놓고. 크게 이기면 되는데. 모로코와 독일전은 뭐 원사이드 게임이었잖아요. 네. 6대0 주시은 아나운서 말에 따르면 모로코가 아나콘다 같았다는
제가 이제 어땠어요? 집에서 이제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할 거라고 별로 없으니까 독일 모로코를 봤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더라고요 독일이. 음.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깝게 많이 흘러간다. 근데 모로코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았는데 역시 독일은 강팀이라 그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다 바로 골로 연결되고 당시 이제 타사 해설위원이지만 이영표 감독님이 독일을 5대 0으로 예상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맞았네. 아이 설마 5대 0으로 이랬는데 요즘 축구에 네, 요즘 축구에 네. 5대 0으로 이랬는데 한 골 먹히는 걸 보면서 아나콘다네. 쟤네는 수비만 액션이스타와 아나콘다의 경기였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비만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팀은 일단 수비를 하고 뒷공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로코를 볼수록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로코의 약점은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공략해야 할 딱 그 약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모로코가 막 그러니까 독일이 좀 많이 잘하는 느낌이었고 모로코가 그렇다고 막 엄청 못하는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 몸싸움도 좋고 투지도 좋고 그 선수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비만 하진 않았다. 네, 약간 투지랑 막 지치지 않는 몸싸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맞불을 놓다가 5-6골 먹어버린 거죠. 쉽지 않겠다라고 섀도우 복싱을 생각했어요. 좀 더 했어야 됐나? 네, 그래서 모로코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절대 아닐 모로코도 거라고. 아프리카 예선 네, 독일이 엄청 2위 잘한 했던 거죠. 팀이고. 준수한 팀이고요. 네. 근데 나중에 한 5대 0 되니까 막 6대 0 되니까 그냥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냥 저 경기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다. 거기다 자책골 2번, 네. 2골 있고요. 축구엔 콜드 게임이 없나요?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날 모로코 저도 뭐 못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근데 독일이 워낙 잘했는데 독일의 장점이 뭐냐면은 독일 정말 헤더가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장신 포프 선수가 알렉산드리아 맞아. 포프인가요? 예, 이거, 그 이거 하면 포프- 다 들어가. 알렉산드라 포프 근데 키가 선수가 크잖아요, 확실히. 헤더로 2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그 3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기록한 선수고요. 와. 3번 월드컵에서 한 5골 넣었고 그다음에 여자 유로에서 6골 넣었는데 이 메이저 대회에서 넣은 11골 중에 8골이 다 헤더골이에요. 머리를 진짜 잘 키가 쓰네. 얼마나 되죠? 이 선수가 170 저도 정확히 알아보지 80 안 않았는데 넘나요? 170 중반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헤딩 그 맛집. 이름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2번 왼쪽 측면 공격 보던 선수가 22번 잘하는 22번이 엄청 180 그죠? 몇 정도 맞아. 돼 보이는 선수가 있었고요. 포프는 174cm입니다. 네. 아 그렇게 안 크네요. 22번 한번 몇인지 알아봐. 22번. 오히려 포프 선수가 가운데서 최전방에서 이제 헤더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22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키가 180 몇 정도 돼요. 근데 그 큰 키에 상대 선수들을 그냥 한 두세 명 그냥 가볍게 제치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리더라고요. 잘하다. 네. 아니 왜 그 겁을 줘요 이렇게 경기는 아니 코치랑 같이 카톡하면서 봤거든요. 불안해지잖아. 코치님이 빨리 보라고 독일 모로코 좀 보라고. 아나콘다 같아서 보기 싫은데 네. 막 계속 그 22번을 아나콘다에 데려오고 이름 싶다고 뭔지 하더라고요. 아, 또 그 코치님이 네. 네. 이름은 모르시죠? 네, 22 그냥 등번호만 22번이었고요. 너 못 찾지? 알죠. 못 찾는데요. KC 선수가 데뷔를 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네. 네. 16세 26일 역대 가장 어린 여자 월드컵 통산 최연소. 남자도 통틀어서 남자도 통틀어서 예, 최연소입니다. 와. 그래도 뭐 하나 남기긴 했네요. 아, 그래도 최연소. KC 선수가 들어가니까 뭐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약간 좀 좀 기대는 되던데. 확실히 무게감이 좀 있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으니까 상대들한테. 그 전에 박은선 선수를 넣고 KC 선수를 넣었다는 거는 확실하게 최전방에서 피지컬로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박은선 선수는 조금 들어가서 아쉬운 모습이 가운데로 선수들이 이제 빌드업 없이 바로 박은선 선수 들어가니까 롱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박은선 선수가 헤더를 따내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밀리는 거에 밀리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상황에서 KC 선수가 들어갔는데 KC 선수도 당연히 아쉬운 점은 쟤는 많이 보였는데 하나 그래도 괜찮은 거는 앞에서 몸싸움으로 좀 비벼주면서 공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해줬다. 근데 이 선수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바로 공 빼앗기고 그거를 바로 파울로 끊어버려요 본인이. 상대 역습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약간 공격 흐름이 계속 거기서 좀 끊기는 느낌이 좀 많이 있었던 아쉬움이 있는데 들어가서 공을 지켜주려고 몸으로 비비는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좀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아쉬움이 많은 1차전이었고 일단 모로코는 아나콘다니까 뭐 모로콘다쯤은 우리가 이겨야지. 가볍게 이겨주고 이겨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전에서 그 무시무시한 독일을 상대로 네. 아까 그 22번 선수 키가
177cm네요. 그래요? 네. 엄청 커 보이던데. 비율이 좋으신가? 케이시 선수보다 다 작습니다. 박은선 선수보다 다 작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콜롬비아를 이긴다고 해도 우리와 경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2승 1패가 세 팀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와는 최소한 비교해야 되는 일단 콜롬비아를 꺾고. 근데 콜롬비아도 독일하고 이렇게 독일이 세다고 해도 콜롬비아도 굉장히 전 잘 한다고 네. 봤거든요. 생각보다. 만약에 콜롬비아가 독일을 잡아버리면 그렇죠. 잡아버리면 독일은 이를 악물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그 대신 우리는 모로코를 이긴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독일만 이기면 우린 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네. 독일이 만약에 콜롬비아한테 얻어 맞고 오면은 저희한테 이를 악물 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지만 우리는 더 이빨 근데 우리는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경우의 수는 그게 더 어렵다, 간단하다 이거죠. 간단하다 이거죠. 우리가 독일한테 맞고 오면 네. 그래 그럼 우리 이제 2판 4판이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중국에서 뺨만 먹고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을 이겼잖아요. 이기고도 올라가지 못한 케이스, 멕시코가 올라가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아예 콜롬비아가 독일을 이기면은 그 상관없이 우리 결과에 따라 자력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모로코를 이겨야 되죠. 모로코는 무조건 이겨야 네. 되죠. 근데 모로코도 제가 전력 분석 모로코를 맡았는데 이번에 한 명씩 기자가 나와서 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 않더라고. 쉬운 팀이 없어요. 네. 월드컵은 진짜. 다 쉬운 팀이 진짜 없어. 진짜 전체적으로 네. 기량이 다들 올라와서 좋아요. 우리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니 필리핀이 또 이겼잖아요. 다른 조에서. 뉴질랜드 이겼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뉴질랜드가. 네. 노르웨이가 필리핀을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스위스인가요? 근데 노르웨이도 지금 탈락 확정되지 않았나요? 노르웨이가 2패 잠깐만요. 비겼잖아요. 아, 비겼- 2차전을 일본- 비겼기 일본이 때문에 비겼구나. 노르웨이가 필리핀을 잡고 그 그 다음에 스위스가 뉴질랜드를 잡으면 그럼 이제 모르겠네. 거기 이제 네. 그 따져봐야죠. 그때는 1승 1무 1패, 그러니까 1승 2패니까 뉴질랜드 떨어지네요. 그러면 월드컵이 쉬운 적 없다니까요. 네. 다. 이 참 내 팀이 한 조로 편성되는 게 참 잔인해요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조 3위의 16강 진출권이 없어졌다는 거. 그게 상당히 그렇지. 크죠. 32개국이 되면서 네. 가능성이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팀이 더 안 좋죠 어떻게 보면. 네. 저희 그 그죠? 15년에 진출했을 때는 2위로 진출한 거였나요? 2위로 진출했죠. 1승 파이팅 할 수 있어. 해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모로코 주요 선수는 뭐 모로코요. 아 모로코 주요 선수. 모로코 아까 너 틀린 거 아니니? 모로코 주요. 아까 말고 2명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진짜 저희 틀린 거. 뽕 PD가 주요 선수로 최종 명단에도 없는 선수를 넣어놨더라고요. 아유 피파 플러스 어디에 있는 선수야? 뭐 어디 있겠죠? 근데 확인해봤는데 그라운드 위에 있지 않을까요? 실존하는 선수긴 해요. 살아는 있어요? 예. 아직까지. 그리고 나이도 맞고 포지션도 맞아요. 근데 모로코가 아니야. 모로코 맞습니다. 모로코도 맞아요? 근데 최종 명단에 없더라고요. 뭐 부상당했나? 최근에 부상을 당했는지 하여튼 음주운전했나? 아니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러면? 있지도 않은 피파 자료예요. 선수를. 피파 네. 자료. 이 기대주인 선수가 없는 선수야? 예, 나 예. 심지어 기대주였어. 아니 그래서 저도 기대주라고 해서 한참 이만해 사우드라고 한 선수.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플레임인가 싶어서 저도 몇 번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만해 사우드 찾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뉴스 부상으로 빠졌나 이런 거 다 찾아봤더니 그런 소식도 없고 희한하죠. 오타까지 막있네요. 프랑스를 푸드랑스라고 푸드랑스? 쓰고 그러네. 프랑스가 아닌 모로코 국적을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는데 프랑스가 아닌 모로코 국적을 선택해서 내가 찾을 거야.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네네. 이 마치 그 옛날에 외파리 축구 선수 같은 거 아닌가요? 야 너 이거 스레코피치 말씀하시는 블로그에서 퍼온 거야? 아니요 피파 공식 자료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아니 블로그에 있어요. 이만해 사우드도 아, 주목할 선수입니다. 있어요. 예. 네. 있는데 실제 명단에는 없다는 없다는 거죠. 명단이 없어서 이 선수가 왜 없지라고 제가 몇 번을 찾아봤는 건데 저도 그래서 당연히 쓰리코 피치인가 맞나? 설마 뽕 PD가 없는 선수를 해놓지 않겠지 하고 모로코의 비밀 병기. 5번을 찾아봤는데 푸드랑스 출신. 근데 기사도 났네. 근데도 없는 선수. 최종적으로 해서 독일하고 모로코 1차전 선발 명단에도 없고 서브 명단에도 없어요. 그럼 많이 그래서 낚였네. 보니까 23명이 맞아요 서브까지. 있다니까요 피파 자료. 제가 지금도 있어요? 요거 이게
언제 기사지? 9월 4일 4월 9월 4일? 4월 오지도 않은 9월 4일 기사를 보고 지금 아유 거꾸로 적혀 있었고. 이거 진짜 기사가 있어요. 4월 자료에 있어. 4월이면요 최종 면담 발표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 7월 24일에 스포츠 서울 기사에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다 찾아봤어요. 네, 거의도 유망주라고 썼어요. 네. 네. 다들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명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제 눈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선수를 제외하고 일단 2명 선수를 전 눈여겨봤는데요. 주장이에요. 셰바크? 네, 기슬란 셰바크. 기슬란 셰바크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저희 7번이고요. 아니 대표팀에 왜 티귿 네? 받침이 들어갑니까? 대표팀. 와 이런 글자 쓰 들어가는 낱말 있나 우리? 대표팀. 대표팀에 아니야 대표팀도 아니야 대표팀이에요. 대표팀. 저 아란 인턴피에 너무 크게 웃는 거 큰일났네. 저기 엄청 웃어. 이건 오타의 극강인데요. 이건 이걸 넘어서 오타는 없을 것 같은데. 대표팀. 대표팀. 야 너 왜 이렇게 모로코 무시해? 아니요. 네, 이 선수 아버지도 이제 모로코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이제 라비 셰바크. 예, 그 아버지도 대표팀. 그렇죠. 부녀 축구 선수네요. 이 선수가 분요 대표. 7번이에요. 등번호에서 나오는 에이스 에이스네. 느낌이 딱 있고요. 캡틴에다가 이 선수가 전담 키커더라고요. 딱 킥 능력이 좋고 볼 키핑 능력이 좋고. 근데 이 선수가 2022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 대회에서 준우승을 해서 모로코가 이번 본선 출전을 따내거든요. 그 대회 MVP 출신입니다. 아 잘하네. 그 대회 득점왕이고 MVP 출신이에요.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베스트 11까지 당연됐고요. 준우승했는데 MVP. 네, 카이세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카이세도를 막아야 한다면 또 모로코전은 이 선수를 막아야 셰바크를 되는데 막아라. 이 선수 말고도 지금 한 명 선수를 좀 더 봤는데요. 이 선수는 그 아야네 로셀라 선수란데요. 이 선수인데 A 매치 21경기에서 9골을 터뜨린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180cm로 키 크고 토트넘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소연 선수 팀 동료인 거예요. 뭔가 그런 인터뷰 했었던 것 같아요. 조선 선수. 이 선수가 잉글랜드 17세, 19세 대표팀까지 활약을 하다가 모로코 대표팀으로 A 매치를 치르는 선수인데 모로코는 대표팀입니다. 그렇죠. 대표팀인데 네. 21년도 6월달에 A 매치 데뷔해서 지금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21경기 9골 넣은 선수예요. 그래서 네이션스컵에서도 2골을 넣었고요. 이 선수가 보니까 아야네 로셀라. 로셀라. 네. 아야네 이 선수가 보니까 측면에서 크로스를 잘 올린 선수인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더라고요. 180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다. 네, 크로스를 올리고 문전에서 슈팅력도 괜찮았고 수비 뒷공간 침투를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쭉 찾아봤는데, 이런. 근데 이 선수가 투썸에서 인터뷰한 거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여자 축구 최고의 선수를 누굴 뽑았게요? 설마 지? 지소연 선수. 어머. 역시 잉글랜드 평정하시고 오셨네. 네. 이 선수 그리고 이 선수가 자기 팀 동료 중에 제일 인상적인 선수 조소연 선수. 조소연. 지와 조. 네. 이 선수가 분명히 이제 한국 팀에 대한 정보를 지소연과 조소연 뭐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있는 거고 이 선수가 저는 그 주장 선수에 대한 견제가 좀 많이 심할 걸로 생각하고 이 선수도 같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 선수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해놓겠네요. 네. 동료 선수들한테. 쉽지 않다. 할 수 있어. 이겨야 돼. 자 일단 모로코를 잡고 봐야 되겠죠. 네.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 네. 정말 재밌어요. 105일 만에 꼴찌가 바뀌었습니다. 병수 매직. 병수 매직 강등 탈출 희망가. 수원 삼성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달라졌습니다. 중원이 달라졌습니다. 아. 우리가 몇 주 연속 얘기하고 있는 일본 출신 미드필더 카즈키 선수의 합류 카즈키. 이후로 복동이에요. 그 김주찬 정말 지난주에도 그렇죠. 칭찬했지만 어디서 나온 선수야 김주찬. 김주찬. 그 진짜 골장면 보고 깜짝 놀랐죠. 정말 겁이 없던데요. 아니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왼쪽 사이드 돌파해서 거의 사각지대였던 거잖아요. 이번에 중거리슛 이번에는 대각선 오른쪽 측면 크로스 크게 올라온 거를 페널티 박스 앞에서 잡아서 원타치 잡아서 툭 치고 원에서 쳤죠. 툭 치고 오른발로 감아찼는데 저는 그 감아찬 슈팅도 대단한데 퍼스트 터치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퍼스트 터치하고 반박자 빠른 슈팅. 그러니까요. 딱 보고 때린 것도 아니에요. 느낌 감으로 딱 때린 느낌인데. 몇 년생이야? 이거 진짜 2004년생 그러니까요. 공사. 나이를 의심할 정도의 퍼스트 터치였어요. 그거는 침착함과. 그 정도면 자다가도 가겠는데? 그렇죠. 수십 번 연습, 그렇지 않아요? 수십 번 잘하고 아니면 그러죠. 진짜 수천 번 연습해서 나온.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입단한 선수잖아요. 자유 선발로 입단해서
시즌 초반에도 경기 출전 기회는 잡았었어요. 음. 근데 잡았는데 어떤 기회를 잡았냐면은 22세 이하 출전 규정에 의해서 선발로 뛰고 전반 20분에 빨리 교체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K리그에서 12세 경기 정도 뛰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김명수 감독이 온 다음에 뭐가 잘 보였는지 이 선수가 선발 잡고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막 70분, 80분까지 늘어나고. 잘 보셨네요. 김명수 엄청. 감독 그 대학 그 감독 시절부터 워낙 어린 선수 어린 잘 선수를 다루는- 보는 눈들이 네. 있나 봐요, 확실히 김명수 감독이. 그러면서 이 선수가 약간 알을 깨고 나와서 최근 2경기 연속골, 그것도 거의 2경기 다 원더골로 터뜨리면서 약간 솔로 플레이에 가까운 골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기간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새로운 신인 선수의 등장, 대형 신인의 등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시겠다. 늘 그 수원의 몇 시즌 동안 반복되는 그러니까 위기의 수원을 어린 선수가 구해내는 지난 시즌 정상빈, 오영규. 오영규 이제 김주찬으로 네. 또이 소년 가장의 역할을 김주찬도 맡게 됐어요. 셀틱 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셀틱 잡아와. 셀틱 갈 스타일인데요. 이제 다 유럽으로 가버리는 그 수순이. 근데 본인은 제2의 누구가 아닌 제2의 1의 김주찬이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귀여워. 제 1의 김주찬은 기아에 있었고요. 나이 차가 꽤 나는. 네. 귀여워. 강원이 큰일 났죠, 근데. 그러네요. 그렇죠. 강원은 아직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에 아직 한 골도 넣지 뭐. 한 골도 못 넣고. 아니야. 한 골은 있어요. 아니죠. 한 골이 아니라 골은 있어요. 많이 넣고 있어요. 네, 승리를 하지 승리가 못했죠. 경기당 한 골은 넣고 있어. 예, 예. 근데 골 넣고 항상 그래도 이번에는 선제골 넣고 지진 않아서 네. 충격. 강원-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을 좀 주의해봐야 될 게 두 팀이 마지막 11위, 12위 팀이었잖아요. 강원하고 수원이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제일 바빴던 1, 2위 팀이더라고요. 좀 폭풍 영입. 8명을 영입했네요, 강원이. 그러네요. 수원이 9명을 영입했고요. 아. 수원 FC와 강원이 8명을 영입했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 4명을 영입했습니다. 이게 아예 거기다가 또 한 명 선수 투치라는 선수 있어요. 네네. 투치라는 선수는 이름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투치. 이름 예. 만화 캐릭터 하나 있지 않나요, 투치? 아니요. 투치가 붙고요. 반치, 투치인가? 투치, 세치. 그건 그러니까 좋지. 몬테네그로 출신으로 이름이 투치인데 이 선수가 이름을 등록명을 강투지로 바꿨어요. 투지. 투지 네. 귀여워. 투터치로 하는 건 어때? 투터치 안에 이렇게. 저도 그래서 선발 라인업 보는데 뭐 강투지 이런 사람이 있었나? 강투지? 네. 강원의 투지. 약간 강한 신기선 투지에서 느낌이죠. 강투지로 어머 바꿔서 귀엽다.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선수 이름으로 이제 등록명으로 좀 화제가 되는 게 예전에 박은호 이후로 좀 오랜만이죠. 보기가 있었고요. 보기. 네. 뽀뽀 이런 거. 이거 좀 다른 느낌. 버디도 있었나요? 아니요. 광주의 장신 공격수 이름이 예전에 보기인가 그랬는데 얘를 한국식으로 바꾼다고 복으로 바꿨어요. 복이. 아 귀여워. 네. 박호도 박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울산에. 아 귀여워. 강투지 투지. 아니 근데 투치는 모습 투치하다가 보여주겠다. 강투지 하니까 좀 확 귀여워진 느낌이 뭔가 귀여워. 오히려. 강원의 투지 네. 절대 이적 못 하겠네요. 강한 투지. 수원으로 이적하면 수지? 예전에 또 이성남이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이성남 테니스. 네. 완전 그거는 이제 근데 그 귀화를 한 거고. 휴학까지 귀화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신의 손도 있고. 네. 그죠. 강원 같은 경우는 윤정환 감독 이후로 아직 1승도 못했는데 외국인 선수 4명을 영입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 경기력에서 영향력은 조금씩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아직 골 결정력이 조금 문제인 거고요. 두 팀의 차이는 이날 골 결정력이었죠. 김주찬 선수가 수원에서 골 넣었고 고승범 선수가 이날의 키플레이였던 게 아까 초반에 제가 카즈키 선수를 얘기한 게 카즈키 선수가 들어오면서 고승범 선수가 확실하게 살아났어요. 고승범이 수원 중원의 핵심 선수인데 워낙 시즌 초반에 많이 부진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카즈키 선수 오면서 고승범 선수의 활약이 살아나고 이날은 정말 이기재 선수가 찔러준 패스, 전진우 선수가 다시 내주고 고승범 선수 결승골 넣는 장면. 팀 플레이로 만든. 그 팀플레이로 만든 사랑하고 있어. 수원 삼성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수삼은 살아나오고 있는데 수협은 떨어지고 있죠, 계속. 수협은 문제가 좀 많죠. 8경기 수입이 무슨. 언제 10위가 됐네요. 지금 수원 삼성하고 승점 2점밖에 차이 안 차이 나요. 안 나네요.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네. 강원은 어쨌든 수원하고의 꼴찌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는 이제 그 휴식기 끝나면은 수원 삼성과 수원 FC가 또 맞붙는 수원골인가요? 여기서 이제 위치가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울산의 또 이동경 선수 기가 막혔죠. 야 도쿄리 돌아온 도쿄리.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선제골 돕고 그 두 번째 중거리 슛도 아주 예술이었죠. 결승골. 두 장면 모두 클래스가 확실히 좋았어요. 이동경 선수가 그 어디 있었죠? 유럽에? 독일로 갔었죠. 독일 있었어요. 샬케에 있었나요? 네,
분데스리가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요? 샬케 가자마자 부상이 다쳐서. 큰 부상이 있었습니다. 울산 오자마자 나아졌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샬케 가서 부상이 있어서 2부 리그 팀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아, 임대를. 근데 거기서도 또 다쳐가지고요. 출전 그러니까 주전 경쟁에서 확실하게 밀리면서 이 선수가 출전 기회를 1부든 2부든 거의 잡지를 못하고 이번 여름 인력 시장을 통해서 임대 기간이 종료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지금 폼이면은 유럽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킥발과 패싱 능력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뭐 근데 홍명보 감독님도 얘기했던 게 아직 뭐 경기력이라든지 뭐 경기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보다 올라오지 않아서 선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워낙 지금 여기도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유럽에서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죠. 근데 또 울산하고 잘 맞나 봐요, 그죠? 그러게요. 또 항상 그 원더골을 잘 넣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서 막 예전에 아챔 그 전북과의 경기였었나요? 네네네. 그것도 떠오르고 진짜.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원더골 있었고 이 선수의 첫 어시스트 장면 그 프리킥이 정말 절묘했던 게 골키퍼와 상대 중앙 수비수 사이에 그것도 높이 수비벽을 넘어서 뚝 떨어지는 정말 클래스 있는 프리킥이었어요. 이게 김민혁 선수 발 바로 앞에 배달되는 골이었고요. 두 번째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패스에서 그걸 원터치 슛을 했는데 정말 그 휘어지는 각이 그거를 공 정말. 세워놓고 찬 것 같은 느낌이 들 네, 정도로 휘어지는 각이 그렇게 오는 거를 그렇게 감아서 차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오는 거 감아찰 때가 각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제대로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잘 제대로 나오죠. 맞으면. 근데 제대로 맞는 그 발목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도 정확히 맞아야 되고 그렇죠. 정말 어려운데 딱 그 웬만한 선수가 차면 뜨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슛은 네. 감아차려고 하면. 근데 와, 공 딱 세워놓고 맘먹고 감아찬 것 같은 느낌이 들 그렇죠. 정도로. 사실 저는 이동경 선수가 한창 잘할 때 그 뭐 도쿄 올림픽 나갈 때도 그렇고 그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한창 그 권창훈 선수의 폼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차기 그 왼발 미드필더는 도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도 그때는 아직 좀 성장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독일 가서 생각보다 좀 안 풀리길래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골들을 터뜨려줘서 울산은 지금 바코의 왼발 도쿄 이동경 선수의 왼발해서 왼발 라인이 이제 확실하게 주전 선발 아니면 뭐 백 로테이션까지 다 갖춰지게 됐죠. 네. 김영권 선수한테 아랍에미리트 클럽이 연봉 3배를 주면서 러브콜을 했다고요? 네, UAE 클럽이 그 러브콜을 보내서 했는데 근데 김영권 선수가 홍명보 감독에게 신고했군요. 상담이죠. 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누가 이런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할까요? 이랬나요? 이 홍명보 감독과 김영건 선수의 둘의 사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워낙 예전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사제 관계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이어져 오는 사제 관계고요. 김영건 선수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K리그로 복귀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홍명보 감독이 임대로 간다고 해서 울산을 입단한 거예요. 홍명보 감독과는 정말 친한 사제 관계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김영건 선수가 연락 왔을 때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홍명보 감독도. 그래서 만나자고 했을 때 홍명보 감독은 이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선수생활 마지막이니까 보여내줄 생각으로 했는데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홍명보 감독에게 생각을 먼저 김영건 선수가 물어본 거죠. 감독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너무 고민입니다. 얘기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가라 가지 마라 얘기 안 하고 너의 축구 은퇴 후 생활을 생각해봐라. 김영권이 물어본 건 저 연봉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긴 대화 끝에 김영건 선수의 잔류를 결정했고 홍명보 감독이 딱 그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영건이한테 빚을 질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지금 팀이 박용호 선수도 나가고 김영건 선수까지 가면은 김영건 선수 부상으로 없을 때 울산의 수비가 무너졌었거든요. 정말 지금 아무리 그 승점차가 큰 압도적인 선두라고 할지라도 진짜 김영건 선수 빠지면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잔류를 결정해줬죠. 3배인데. 그러게요. 김영권 선수가 아주 손해 보는 결정을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남았군요. 자, 그리고 포항이 전북을 잡았습니다. 전북 문선민 골은 참 괜찮았는데. 네. 포항이 진짜 제가 칭찬 많이 하지만 정말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대단한 팀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설명이 뭐 똑같아요. 결국 갓기동으로 끝나는 이게 참 네. 어떻게 그 선수 구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기력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포항의 7월 미션은요 버티기였어요. 포항이 7월달에 7월 이전부터 부상자가 워낙 많았거든요. 부상자만 얘기해 보면은 정재희, 김종훈, 심상민에다가 뭐 신강훈까지
베스트 11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7월 무더위에다가 비도 많이 오고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버티기 그쪽이 많이 왔잖아요. 비. 그렇죠. 네, 그쪽이. 많이 왔죠. 감독이 얘기했어요. 우리 7월은 무조건 버티자. 그럼 8월달에 부상자들 돌아오고 올스타 브레이크 조금 쉬고 그때 8월달에 우리가 다시 치고 나가자 했는데 7월달에 3승 벌써 치고 나가네. 1무 1패를 했습니다. 그니까요. 버티기를 하자고 했는데 3승 이제 1무 울산하고 1패. 승점 차가 12점. 네. 그래도 좀 많이 나긴 나네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좁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엔 포항이 전북을 거의 압도했어요. 또 후반에 이제 전북이 조금 많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한 거는 포항이 운도 좋은 게 이호재 선수가 확실히 터질 때 잘 터져주거든요. 중요한 경기에서. 이호재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넣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6골 넣었는데 그중에 4골이 동점골이거나 결승골이에요. 항상 교체 출전해서 넣잖아요. 네네네. 거의. 이제 순도가 호재 아주 타임이 높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재 타임. 그리고 키가 190 정도 되죠. 8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발로 넣지 않았나요? 네네네. 발로 많이 거의 넣죠. 발로 이번에도 그렇고. K 뷰기치. K 밀리치 괜찮다. 거기다 포항은 중앙 수비에 핵이 이런 하창래 선수를 선수- 대표팀에 뽑아야 되는데. 그럼 호재죠. 예. 예. 정말 하창래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기는 전북 팀을 이기는 거 보면은 전북 팀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렇죠. 정말 이거는 전북의 측면 사이드를 공략한 김기동 감독의 전술 승리죠. 네. 늘 감독님의 전술 승리.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때 오른쪽에 구자룡 선수가 전북 오른쪽 측면 수비로 구자룡 선수 중앙 수비수가 오른쪽 측면에 나오고요. 주로 오른 측면에 많이 서지만 좌우 쓸 줄 아는 최철순 선수가 왼쪽에 섰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은 딱 본 거죠. 이날 전북의 약점은 양쪽 측면이다. 그래서 측면만 정말 주구장창 파고드는 경기력으로 그렇게 압도했죠. 뚝심의 승리. 네. 자 그리고 제가 딱 못 맞춘 한 경기. 갓기도. 서울. 광주. 네. 광주. 광주? 광주가 아니고 인천, 서울 인천. 경기 그렇죠. 경기. 인천. 네. 인천이 잘하네요. 잘합니다. 네. 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사는 아직이죠. 언제 무고사는 무고사 8월은 돼야 톱10. 될 것 같고요. 그냥 모시고 있어 그냥. 네. 아침마다 인사하고. 묵념. 사고 기원합니다. 고사 기운으로 고사 그냥 지내는 이기는 거죠. 건가? 어. 아직 경기도 안 뛰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뭐 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무고사 오면서 살아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고사 것도 있지만 확실하게 팀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무도사로 바꿔야 되겠네. 어떻게 바뀌었냐고 봐야 되면요. 올 시즌 전술을 버렸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에요. 올 시즌 인천이 중원에 신진호 선수를 영입하고요. 패스 주기 빌드업이 워낙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제르소 선수를 제주에서 영입하면서 조성환 감독이 팀 색깔을 확실히 바꿔보자라고 해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그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려다가 팀이 안 맞는 거야. 팀 스타일에. 그래서 팀 성적이 안 좋았다가 최근 한 1, 2개월 전부터 우리 그냥 지난 시즌 잘했던 지난 시즌 아침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한 게 선수비 후역습에 약간 좀 투박한 축구예요. 그 경기가 제일 잘 통했던 게 울산전. 제가 그때 경기 시작할 때부터 두 줄 수비 세워가지고 90분 내내 수비만 하고 역습했다. 그 경기 이후로 지금 3연승이에요. 그 옛날 잘했던 걸로 돌아가서 지금 경기력을 되찾는 거죠. 한마디로 울산, 인천은요. 그렇죠. 워낙 또 제르소 빠르고 에르난데스도 항상 연계 전무 잘해주고. 예. 서울의 감독이 안수라고 썼어요. 또 우리 뽕PD가 안수 기도하나요? 너 어떻게 서울한테 그럴 수 있어? 안수 감독은 너 아닉스 감독님한테 사과해. 안쓰럽네요. 충격이 혼나 보네. 충격이. 안수가. 이거 어디 갔어? 이 날개 어디 갔습니까? 날개 잃은 아닉스 감독이네요. 제일 중요한 날개를 뺐네요. 그러니까요. 안수 감독은 김신진을 선발 원톱에 뒀고 후반에 그 대신 이승모와 일류체코까지 투입해 연계를 통한 공격력 극대화를 노렸지만 여의찬아도 아니고 여의찬아. 약간 이 서울의 그래서 이 뭔가 기분이 느껴져요. 진영이의 네. 기분이. 설렁설렁 썼네요 보니까. 아 예. 별로 뭐. 서울에서 서울은 황의조 떠난 뒤 2경기 연속 홈 2경기 무득점. 그때 뭐 사실 수원 FC전 뭐 골파티 이후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득점 장면이 너무 많이 넣었구나 그때. 원래 골파티 한번 넣으면은 그 다음에 7골 넣었나요 그때? 반대로 침묵하게 돼요. 네. 근데 서울이 경기는 괜찮았어요.
서울이 6대4 점유율 점유율 훨씬 보이고. 높네. 조율은 네. 맨날 높아요. 조율이 높은데 중요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인천이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역습을 한다고. 그 인천의 역습이 통했던 것도 있고요. 너무 웃기네. 이날은 김동원 인천 골키퍼의 선방쇼가 아. 정말 눈부셨죠. 그 나상호 선수가 맞고 대자라 페널티킥 요새 페널티킥 거의 맞고 대자라 슛으로 그쵸, 엄청 쏘거든요. 세게 차죠. 그거를 김동원 골키퍼가 경기 전부터 나상호 선수의 페널티킥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방향과 이런 걸. 나는 이 선수의 방향을 대충 알겠는데 그 강하게 강한 때리는 거를. 타이밍만 맞추면 되겠다는데 그 타이밍 맞춰서 그 정말 강한 슛을 막아냈죠. 아 그리고 이 페널티킥은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상호 선수가 이게 페널티킥 차기 전에 거의 막 2, 30초 체감상 그렇죠? 막 그냥 지켜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슛을 때렸는데 그 끌 때부터 뭔가 느낌이 묘하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 페널티킥 실축, 페널티킥 얻어내는 과정 이 하나가 이 경기의 포인트였어요. 왜냐면은 김동원 골키퍼가 윌리안과 충돌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어요. 근데 윌리안이 거기서 실려 나갔잖아요. 윌리안이 최근 폼이 너무 좋은 선수인데 윌리안이 빠지게 되면서 그런 공백에 이제 서울이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고 가줬어야 되는데 그걸 막으면서 분위기가 확 다 넘어갔죠. 꺾이지. 맞아. 나상호 선수가 후반에 결정적인 슈팅 김동원 골키퍼가 다 막아냈습니다. 네. 길을 잡은 길을 거죠. 확 잡았네. 드디어 대전의 배준호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네요. 네. 오. 외준호. 이날 헤더골이었죠. 배준호 선수의 경기였죠 한마디로. 이날 골 장면 빼고 나머지 경기 장면도 거의 유럽 클래스 수준으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20세 이하 대표팀 때 배준 선수의 화려한 발재간 있잖아요. 그걸 K리그에서 하는데 거의 다 통했어요 이날 경기. 가볍게 발재가 한번 떡 부릴 때 상대 수비가 무너지고 그걸 또 오른쪽으로 맛있게 넘어져요. 맛있게 넘어져요. 그게 이번 경기에 유독 슬로모션을 많이 보여줬어요. 배준호 선수의 드리블 장면을. 근데 그 상대 수비수가 정말 많이 방향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이 많이 굴욕적이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뭘 슬로우까지 걸어. 너무하네. 준호도 곧 보내줘야겠네요 외국으로. 나왔죠. 근데 이 선수 배준 선수의 활약이 있었던 데 배경에는 최전방 공격수 새로 영입된 외국인 공격수 구택이 있었죠. 이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등번호를 99번으로 달았더라고요. 저는 구땡이 있다는 굿땡으로 등번호가 99번이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힘과 높이가 되는 선수예요. 대전에 없던 유형의 공격수예요. 대전에 다른 외국인 공격수들은 다 스피드를 활용하거나 뭐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는 힘과 높이예요. 최전방에서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올 때 대구가 전형적으로 선수비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이 올 시즌 대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워낙 그 대전의 그 창의적인 플레이 빼고 나머지 드리블러들이 대구 수비에 많이 막혔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근데 구택 선수가 앞에서 최전방에서 힘으로 비벼주니까 버텨주고 그냥. 비벼주고 하니까 이선 공격진에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비를 막기 위해서 대구가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배준 선수가 활동할 공간이 많아지고 드리블하고 슈팅 때리고 그런 기회가 많았던 거죠. 구택은 잊을 수가 없겠네요. 99번. 그렇죠. 네. 등번호를 그죠? 99번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K리그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는 없죠. 이제 네, 올스타 다음 주 유식기. 쉬죠. 올스타 유식기 몇 라운드죠? 그 이제 상하이 스플릿 몇 라운드 남았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25라운드 할 차례죠. 네, 25라운드 할 차례. 할 차례고 33라운드부터 33까지인가요? 3, 4, 5, 6, 7, 8 3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네요. 자 올스타전 끝나면 33부터. 정말 박 터지는 네 이제. 스플릿 경쟁이 펼쳐지겠네요.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3위 서울이 37점. 그런데 9위 제주가 30점. 그러니까 제주가 9위까지 내려간 것도 보고 제주가 쭉 내려가서 인천이 쭉 올라오고 깜짝 정말 놀랐죠. 재밌겠습니다. 제주가 지금 분위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진짜. 아챔권 자체 피 튀기는 혈투죠. 네, 여기지 나뉘어져 이렇게. 인천 쭉쭉 올라오고 수원 최하위 탈출하고 광주도 좀 올라오고 지금 네. 정말 왔다 갔다 심해요. 서울 지지부진하고. 네. 자 다음 주면 독일전 네, 할 수 있죠. 독일전 못 하죠. 독일전은 못하네요. 네, 모로코 목요일 저녁. 할 수 있어요. 모로코전까지 네. 그 우리 방송이 나갈 때면 독일전 오전에 나가겠네요. 독일전 그렇죠. 하는 날. 일단 모로코전 시원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죠. 네. 파이팅.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